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6.15 자주통일평화연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연대는 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국제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가 북한 지도부 제거와 선제 타격, 평양 점령 등을 가정한 공격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 충돌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대 전라남도 의원이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일 기준 전남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59원으로 하루 전보다 151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254원 오른 1,863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전라남도가 유가 급등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도내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피해 산업을 중심으로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한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선거 예비 후보가 최근 이란 공습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올 것이 우려된다며 밥상물가 안정화와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 어민들은 면세유 부담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조선과 기자재, 에너지와 화학, 수출형 식품 등 150여 개의 지역업체는 물류비와 원가 상승 압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유가 급등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중동 전쟁에 대응할 목포시의 임시 조직 구축,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기관과 유가별 맞춤형 분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선거 비용이 19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공포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과 교육감, 특별시 의원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습니다. 재산정 결과 특별시장과 교육감의 선거비용은 각각 19억 3천여만 원, 시의원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군의 인구수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특별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광주 남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긴급재난 안전 현안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광주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해 전남 광주 특별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7년 9개월 동안 몸담았던 전남 도지사직을 잠시 내려놓고 서울시와 경쟁하는 특별시장의 자격을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차영수 전남도 의원이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차 후보는 7일 강진 사이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의원 예결위원장 출신답게 강진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며 강진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과 농업, 관광, 정주의 기능을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는 만큼 강진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마트 농어촌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선거 예비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지난 6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형 어민수당 도입과 사각지대 없는 섬, 문화와 결합된 체류형 관광, 재생에너지 수익의 투명한 환수 체계 등 신안 미래 발전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단단한 땅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군이 군민들에게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26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강진읍을 비롯해 군동면, 칠량면 등 11개 읍면을 13일까지 순회하며 군민들이 제시한 농업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환경 개선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민원사항은 연초에 대부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서 예산에 기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다시 모아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가칭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교육비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비전위원회를 약 100명 규모로 꾸릴 방침으로 오는 16일까지 전남 광주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선정된 위원들은 2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포럼과 세미나 등 다양한 수기 과정을 거쳐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제안사항을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특별시장 예비 경선을 100% 당원 경선으로 치르고 5명으로 압축한 본 경선은 당원 50%, 국민 참여 50%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책 배심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해 일주일 동안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 약 2주간 본 경선 기간을 거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 출범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조직, 인사, 재정통합과 자치법규 정비, 각종 행정 시스템 개편과 도로 표지판 등 생활 밀착 행정 기반 정비를 촘촘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과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흥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거실과 방 2개를 갖춘 고흥 저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거실과 방에 에어컨이 설치된 데다 냉장고도 제공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도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공간에는 공용 세탁실도 마련됩니다. 보증금 최대 200만 원의 원룸형은 월 15만 원, 투룸형은 월 20만 원으로 최초 2년 계약 이후 연장을 거쳐 4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총 45호 규모로 조성됐으며 입주자 공모에는 2030 세대 귀농인 등의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고흥군은 투룸형 주택의 추가 공모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련되게 아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 공공임대주택은 저맘을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 영농빌리지 60호, 내년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등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권역별로 총 500호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는 겁니다. 고흥군은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고흥 상생 일자리 센터를 운영해 구직자 취업 상담과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에는 일자리 정보와 청년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아주 그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구인자, 근로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30년 우주발사체 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고흥군. 현재 추진 중인 주거와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목표 인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흥군 의회가 획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최근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가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정이라고 꼬집으며 획정안 수정과 지방의회 대표성 유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주로 외식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데이터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2월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37로 한 달 전보다 1.6% 상승했고 음식과 숙박이 3.1%, 기타 상품과 서비스 4.7%,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등이 2.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남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3으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고 기타 상품과 서비스 6%, 오락과 문화 2.9%, 음식과 숙박 2.8%, 교육 2.2% 순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가 한 달 전보다 0.3%, 전남은 0.2% 상승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남도의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국내 첫 의병 주제 박물관인데요. 남도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검은 LED 화면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호남 의병 천여 명의 이름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모은 추모비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의병을 기립니다. 전남 나주의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이 5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부터 5.18까지 전남의 항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도 되고 우리 몰랐던 거 옛날 일제 의병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대충 알겠구만. 의병 관련 유물 3,000여 점이 전시된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고경명 의병장과 김덕령 장군 등 남도의 항일 의병 역사를 영상과 전시물로 담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박물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옮겨온 불원복 태극기는 고광순 의병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머지않아 국권을 되찾는다는 글귀가 새겨져 남도 의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전남과 광주는 대규모 의병이 직결했던 구국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남도 의병의 숭고한 충원을 제대로 길고 알리고자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선 명종 10년인 을묘외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적에 맞서 자발적으로 싸운 전남 의병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의병 역사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조선 6대 국왕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은 이번 관광 열기가 다음 달 열리는 단종 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53년 개유정난 이후 어린왕 이용희는 왕위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됩니다. 이후 1457년 영월에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 6대 국왕 단종. 이 비극적인 삶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0일 만인 지난 5일 기준 누적 관람객 9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그리고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 어몽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청령포 선착장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청령포와 장릉 일대에 인파가 몰리자 주민들도 반가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도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늦게 오시니까 이게 막 길이 막히고 이 앞에서부터 진입로에서 막히고 이러니까 예약 시간을 거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좋은 현상이 생기네요. 지난 2일 기준 영월 청령포와 장릉에는 벌써 올해 누적 관람객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관람객은 2만 6,3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입장 수입도 5,499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1절 연휴에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청령포는 오후 4시쯤 입장권 판매를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을 접한 관광객들은 영월 곳곳에 남아있는 단종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고 이래갖고 한번 와봤어요. 그 두 번째 머물었던 곳 여기가 홍수 나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관악 그쪽인가 그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영월군은 지금의 관광 열풍을 다음 달 열리는 영월의 대표 역사 축제인 단종문화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단종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59년 동안 이어진 단종문화제의 흥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섬 박람회 주 행사장과 화정면 계도 부행사장, 금오도 여가 캠핑장 등을 방문해 행사장 조성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섬 박람회 특위는 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금오도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